네, 정치권 소식 안영환 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여당, 야당이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 좀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그렇죠. 8월 네. 9일에 새누리당, 또 8월 그렇죠. 27일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죠. 지금 당장 새누리당이 먼저 발등에 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친박, 어찌됐든 주류잖아요. 네, 이 그렇죠. 주류가 당대표를 좀 차지해야 되겠는데 네. 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금 집권 4년 차입니다. 네. 지난 이명박 정부도 집권 4년 차에 이런 전당대회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도 비슷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이제 아마도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류의 몰락? 네. 그런 측면에서 네. 2011년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당시가 이명박 정부의 4년 차. 그렇죠. 1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 예.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른바 이제 주류였던 친이 계열에서는 네. 원희룡 네.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비주류, 예, 범비주류. 범비주류. 그 당시 뭐 굳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박은 아니었습니다. 친박은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완전 비주류 친박. 쪽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네. 세력과의 이제 쉽게 말해서 당권을 가지고 경쟁을 네. 했는데 어쨌든 원희룡 의원이 네. 1등, 2등도 못했습니다. 2등은 당시 유승민. 그러니까 친박 직계가 이제 2등을 예. 한 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원희룡 의원이 참패를 당하는 이게 이제 그렇죠. 친이의 몰락으로 이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네, 그런 네.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네.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원내대표에 그 당시에 안경률 의원이 네. 나왔었는데 친이계죠. 친이계였죠. 그런데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이었던 네. 이병석 의원도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친이계 표가 갈라진 것이죠. 네. 교통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아. 그러면서 황우여 의원이 네. 친박 쪽에 지지를 받던 황우 의원이 예. 어부지리로서 어부지리. 3자 구도 하에서 예. 원내대표가 되면서 친이가 급격히 몰락하는 계기가 됐었죠. 이제 사실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황우여 의원이 뭐 절대 다수는 아니었지만 당 원내대표가 된 순간 친이의 분열, 이게 친이의 세가 약화되는 것을 느낀 순간 네. 강한 쪽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열린 이 전당대회에서 네. 친이가 몰락했던 그런 친이 후보의 난립이 결국은 친이가 아닌 홍준표 네. 후보를 당대표로 만든 그러면서 친이의 몰락의 계기가 됐던 그런 2011년 당 경선이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쎄요, 지금 이제 친이와 친박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류와 비주류 따진다면은 네, 역시 현재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비박이라는 분들이 네. 비주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네, 네, 분들이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제 이주영 의원이 예, 출마 선언을 했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문종 의원, 예. 뭐 또 원유철 의원, 예. 뭐 한성교 의원, 예. 이런 의원들이 이정현 의원까지 네네. 여러 친박 성향 의원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습니다. 네. 과거에는 여러 명 나온 분들 가서 1등이 1등이 당대표, 2, 3, 4, 5등이 이제 최고위원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아예 이번에 나누는 거죠. 거죠. 그런데 예. 이제 당대표 하겠다고 친박 의원들이 여러 명 나오면은 만약에 비박계에서 교통정리가 될 경우 네. 1대 다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네. 비박계로 당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 최경환 의원이 가장 강력한 당권 후보였는데 네. 본인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망설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경환 의원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최경환 의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정리가 안 되고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난립한다. 그렇다면 당권을 비주류에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친박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약간 선수가 가장 높은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내가 지금 나올 군번이냐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지요. 있고. 일단 서청원 의원이라도 나오면은 다른 네. 이제 의원들 교통정리가 될 것 선수도 같다라는 높고 하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난번 2014년 당대표 선거 때 김무성 네. 당시 뭐 의원에게 졌었지요. 그렇죠. 이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서청원은 이미 한 20년 전에 네. 당대표를 했었습니다. 했죠. 이미 예. 10몇 년 전이죠. 네. 2000년대 초반에 당대표 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현재 원내 일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됐습니다. 네. 복당을 시킴으로써 유승민 의원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아마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하고 또 후반기 국회의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수순이 고민을 할 수밖에 곱지 없고요. 않겠죠. 또 하나는 예.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에 하나 이번에 또 진다면은 굉장히 좀 네. 망신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예. 거죠. 당의 현재 국회 전체에서 최다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최다선 의원이고 연배도 있고 뭐 경선한다면 까마득한 후배들하고 경선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쉽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 네. 추대라면 몰라도 경선가는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친박계 실질적인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정치권에 있는 여러 인사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도 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 이제 최근의 분위기가 친박이란 이름이 자체가 마치 주홍 글씨처럼 대한 분위기입니다. 네. 친박이면 뭔가 부도덕하고 뭔가 잘못된 그런 인상을 굉장히 주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다. 만약에 질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네.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경환 의원은 굳이 뭐 당대표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게다가 이제 지난번 그 4.13 총선에서 네. 새누리당 참패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로 어찌됐든 네.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서 질 경우에는 모든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친박께서는 최경환 의원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